두 번째 발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공공운수 법률원장인 우리 권두석 변호사님의 두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권두석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화물 운송 노동자 생존권이라고 크게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들도 있고 또 제출은 안 돼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물 운송 노동자의 정체가 뭐냐?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물 운전자가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화물 운송하고 있는데 하도급 공정화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하도급 어떻게 보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요즘 말하면 을의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그나마 보호해 주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왜 이 화물 운송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하도급법이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답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는 운송 사업자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도급 거래, 하도급 공정화법이 적용되는 그 수급인이라고 하는 그 수급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업자인 사업자인데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 공정화법에 의해서 일정 정도 보호를 해주는 거기에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정체가 뭐냐 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동기본권을 좀 보장하자는 겁니다. 이미 ILO에서도 2006년에 그 198호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라고 해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또 간접고용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이런 각 국가별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실질의 종속성을 고려해서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고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대법원도 2006년 12월 달 나왔던 그 판결부터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그야말로 실질에 맞게 상당히 완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화물 차량 소유자도 이게 노조법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그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거나 화물 차량 그동안 보면 화물 차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노동자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속성이 있으면은 노동자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재단교사노조 행정법 판결이나 또 우리하고 법 조문이 똑같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그 일본의 최고재판소 대법원에 해당되는 최고재판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혹시 인정이 안 되더라도 노동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몇 차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이 노조법상 노동자를 인정한다고 근기법상 노동자를 인정하면은 사실은 근기법이 강제로 어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노조법상의 노동자 인정 그야말로 노조라고 하는 단결체를 만들어서 어떤 방자의 지위에 있는 그런 사업주하고 교섭을 해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여건 조성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당장 어떤 퇴직금을 주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된 것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의 정의 조항을 수정을 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한 그런 직종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렇게 했나 하면요. 이걸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을 두게 되면 법원 가서 다 일일이 또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직종을 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이런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최소한 노조법상의 노동자성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요구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업무개시 명령제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ILO 105호 협약인 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분명하게 반하는 협약입니다. 분명하게 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105호 협약은 그야말로 국제노동기구의 가장 핵심 협약이거든요. 여기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입을 안 해도 이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물운송 업무는 그게 정지가 된다고 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법에 보면 필수유지 업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는 일정 범위의 운행을 업무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인데 철도에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하는 철도에 화물 운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도의 화물 운송은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에요. 파업을 하면 100%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면은 업무개시 명령제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적자와 누적이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 논리에 의하면은 당연히 사업주니까 당연히 차량을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업무방해죄로 처음에 처벌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기소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노동자로 아니라고 하면서 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결국 이 업무개시 명령제라고 하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전혀 유례가 없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산재보험법에 보면은 6개 업종에 대해서 6개 직종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가지고 이제 기형적인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재보험법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성 개념 중에서도 가장 넓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소사업자도 사실은 자기가 가입을 하면 가입할 수가 있거든. 자기가 보험료 내고 가입할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법 5조를 개정해서 역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규정을 하고 전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 같으면은
특정한 사업주하고 고용계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화물운송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둘 이상의 이제 그 운송사업자하고 관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보험료를 부담 지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보험료 징수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공동산재보험 관리기구 같은 걸 구성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충분히 화물운송 노동자들한테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운임 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은 표준 운송 운임이 있고 표준 위탁 운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운송 사업자한테 주는 그 운임이 있고 또 운송 사업자가 우리 화물운송 노동자한테 주는 운임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개 구분을 해서 둘 다 이제 표준 운임으로 규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운송 사업자 단체를 이런 데서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최강자가 이제 화주와 그 화주의 사실 자회사인 뭐 글로비스라는 이런 데일 텐데 그런데 피해를 받고 있는 또 운송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목별 구간별로 표준 운임을 정하도록 하고 이 운임을 정할 때는 표준 운임 위원회에서 운송 원가를 다 따져가지고 운송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매년 고시를 하도록 하고요. 이 표준 운임을 만약에 안 줬다, 표준 운임이 9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70만 원만 줬다 그러면은 그 25만 원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준 운임 위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처럼 형사처벌로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가가 만약에 굉장히 올랐다 했을 때는 1년 내라도 필요하면은 유류비 기준 증가에 따라서 활동료를 항공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표준운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표준운임을 의결하고 유류 활동료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표준운임위원회는 이제 화물차주, 또 운송사업자, 운송거래자, 화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공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표준운임을 또 조사하고 산정하려면 실무적인 또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가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표준운송 원가 실무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표준운임 위반했을 때 이제 신고센터를 여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개선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서 화물 자동차 실명제를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보면 여러분들 이제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는 화물 운송차도 있지만 덤퍼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덤퍼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화물 운송하는 이 차량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와 같은 건설기계,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를 실제 구입을 한 그 사실 노동자들이 그 돈 주고 구입하거든요.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을 할 때에 이 공급 제한을 하고 등록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덤퍼나 레미콘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입을 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하고 그 허가가 일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임대업 허가를 내가지고 이제 그런 레미콘 업체나 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실제 소유하고 그 허가가 실제 일을 하고 운송을 하고 영업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소유자와 영업용 허가가 일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런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이 화물운송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건전화되어 있는 거죠. 번호판 사기라든지 뭐 번호판만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지금 행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화물운송은 지입제라는 참 희한한 제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운수업체가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우리 화물운송 노동자는 차량을 내 돈 주고 구입해서 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관리계약 지입계약을 맺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입계약을 맺으면 내가 분명히 내 돈 주고 산 차인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그 운송사업자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실소유자는 맞다. 그렇지만은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그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있는 운수업체가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열심히 일하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때 봤더니 갑자기 무슨 캐피탈 사채 캐피탈 회사에서 저당권이 잡혀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차 사가지고 사실은 그 지입계약 맺고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번호판값 내놔라 1,500만 내놔라 1,500만 줬어요. 근데 3개월 뒤에 무슨 이제 물량이 좀 없어가지고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번호판값 1,500만 원 주고 어떻게 되돌려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번호판 사기.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이 무허가. 그리고 내 차는 영업용 차가 아니고 자가용 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 브로커가 이제 그 차를 다른 데로 넘긴 거죠. 원부상으로 넘겨서 이제 그런 번호판 사기. 그리고 번호판 상납. 요즘 이제 직접 운송 의무제 되면서 지금 직접 운송 의무제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운송 사업자들이. 그래서 당신이 계속 여기서 물량 받아서 일을 하려면은 저기 가가지고 4천만 원 주고 번호판 하나 사갖고 와라. 사갖고 와서 나한테 상납을 하면은 계속 일을 하게 해줄게. 이거죠. 그렇게 번호판에 상납을 하면은 그 번호판이 내게 됩니까? 여전히 그것은 또 그 운송 사업자의 마치 재산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번호판 상납 이런 것들이 이제 빈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 기계처럼 이렇게 화물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과 운송 사업 허가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개별 화물 차주들이 화주사나 운송 사업자와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송업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운송사업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은 계속 하면 되죠. 자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송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건설기계관리법처럼 우리 화물 운송 노동자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사업을 하든지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갖고 있던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재산권으로 부여를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자기들의 재산권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번호판 하나도 없더라도 운송사업을 하면 됩니다. 왜? 우리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면 되죠. 자기 사업 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실명제 바로 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만약에 당장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개별 여러 가지라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법원 만들어 놓고 법원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법법칙 제3조 2항에서 개별 허가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04년 이제 그 1월 21일 전후해서 이게 이제 개별 허가제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개별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2004년 1월 21일 이후에 대폐차를 하면서 변경 신고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도 이게 개별 허가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개별 허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내가 이게 실제 이 차량의 실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입해놓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송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4년 못하네요. 2004년 1월 21일 전후 구분 없이 개별 허가를 허용하고 개별 허가를 나갔을 때 그 공분오판이 생기는데 그 공분오판은 절대로 그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폐차를 금지를 해야 정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허가를 나갈 때 위수탁 계약을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라는 거 하고 내가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 이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내가 이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개별 허가를 신청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제도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의무제도 지금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운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위수탁 1년 이상 장기 용차, 2차 운송 사업자는 자기 소유 위수탁만 직접 운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1차 운송 사업자는 30% 이상, 그 다음에 2차 운송 사업자는 자기가 받은 물량 100%를 직접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년 이상 장기 용차로 열려 있지만은 1차 운송 사업자만 가능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것을 직접 운송으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벌간의 이제 번호판 쟁탈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정해지위에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번호판을 사가지고 4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갑이나 을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는 직접 운송 의무제를 이대로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가 귀책으로 인해서 감차나 허가 취소가 됐을 때 왜 피해는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직접 운송 의무 위반이나 운송 실적 미달했거나 기타 운송사업자 귀책으로 인해서 감차가 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은 갑자기 내가 실컷 운행하고 있었는데 내 차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 이제 무허가 번호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감차 대상이 된 차량의 위수탁 차주의 생존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어떤 우수 인정업체나 다른 운송사업자한테 그 감차되거나 허가 취소된 그 번호판 영업 양도가 되도록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은 개별 허가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고요. 과정 문제를 보면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나 이 정부가 얼마나 우리 이 문제에 화물 운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도로법에 보면은 축하 중 10톤 초과하고 총 중량 40톤 초과를 운행 제한 위반으로 해갖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이 안 하고 이 도로 국토지방관리청에 있는 이 도로 관리원들이 주로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근데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적재 중량 11할 초과 단속, 적재 중량 단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도로법에. 요것만 만들면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시행령을 바꿔도 되고요. 시행령 안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59조에 제발 좀 적재 중량 단속 근무를 마련해달라 이 요구입니다. 이것도 왜 안 하고 계신지 참 답변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명예과적 단속은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법률에 명시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대충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미 노동법에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제도들이 운행을 되고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에 도입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3진 9세처럼 과적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3진 9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재산권 보장 방안으로서 그 번호판이 실제로 이제 일부 영업 양도를 통해서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제 운송 사업자 지위도 같이 승계화되도록 개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차량 경영 위탁권을 제3자한테 양도를 할 때도 계약 인수가 되도록 이렇게 독개정이 필요하고 당장 실명제를 하든지 실명제를 당장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발 그 위탁 차주의 동의 없이는 그 지입된 그 차량이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압류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법에 규정을 하자는 것이고 또 자동차 등록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지입 차량의 실소유자를 등록원부에 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현물 출자라고 기재를 할 수 있는데 현물 출자는 기재해봐야 아무런 법적인 실제로 효과는 없어요. 그냥 이 차가 이 업체 차는 아니구나라는 걸 사실성으로 알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의 실소유자로 좀 기재를 해서 이렇게 실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이 지입된 차량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